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고양이는 비교적 패닉에 빠지기 쉬운 동물입니다. 고양이가 패닉에 빠지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패닉에 빠진 고양이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러한 패닉의 일부인 발작적 공격 행동의 하나로 레이지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고양이 분노 증후군, 고양이 레이지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돌발성 경로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갑자기 예고도 없이 동거견이나 동거묘 혹은 집사에게 과격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그러한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이나 개와 마찬가지로 고양이도 때로 이런 행동을 하는데요. 오늘은 고양이가 왜 패닉 상태에 빠지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양이와 동거를 오래 하시다 보면은요, 아마 고양이가 종종 패닉에 빠지는 모습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주변을 극도로 경계하며 하악질을 하고 대소변을 못 가리기도 하고 정신없이 날뛰고 주위에 있는 모든 대상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갑자기요.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왜 갑자기 그러는지는 고양이에게 물어봐야겠지만은요, 분명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요, 이로 인해 고양이가 극도의 불안이나 공포를 느낀 것만은 분명합니다. 사람에게는요, 공황장애라는 병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본 비교적 친숙한 병일 텐데요.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과호흡이나 발작 혹은 숨이 안 쉬어지기도 합니다. 갑자기 불안해지며 이대로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는 병으로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노르아드레날린의 부족이 공황장애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고양이의 갑작스러운 불안증 역시 이것과 마찬가지로 뇌 안의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 그 원인이 아닐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고양이가 패닉에 빠졌을 때와 사람이 패닉에 빠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요, 고양이의 뇌 속에서 불안이나 공포를 담당하고 있는 편도체가 지나치게 반응을 하고 있음에 따라 고양이의 뇌 속에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인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즉, 고양이 성격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뇌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기전이고 일종의 질병이라는 얘기입니다. 고양이는 비교적 패닉에 빠지기 쉬운 동물입니다. 신중하고 경계심이 강하며 사소한 변화에도 곧잘 놀라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고양이가 패닉에 빠지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몸에 끈이 얽혀있다거나, 장난감에 달린 실이 만약에 입안에 끼었다거나, 간식이 이빨 사이에 끼었다거나, 비닐봉지 손잡이에 손이나 발이나 목 같은 신체 일부가 걸렸다거나, 갑작스런 큰 소리에 놀랐다거나, 이런 등등의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이벤트에 대응하여 갑자기 패닉에 빠지는 것입니다. 특히나요, 평소 겁이 많거나 소심한 고양이, 아직 외부의 다양한 자극에 익숙치 못한 어린 고양이가 이러한 종류의 패닉에 빠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아, 큰일 났어, 나 곧 죽을 것 같아, 세상이 무너졌나 봐, 어떡하지? 이런 종류죠. 패닉에 빠진 고양이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달래주고 안심을 시켜줘야 되는 걸까요? 불행히도요, 이런 식의 패닉에 빠졌을 상황에 하에서는요, 집사 여러분도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주위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주변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어설프게 접근하여 만진다면은요, 오히려 더 심한 패닉에 빠지게 하거나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패닉 상태의 고양이는요, 모든 감각이 극도로 예민한 상태입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을 동원해 패닉 상황을 아주 싫은 체험으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인이 다가오거나 만지거나 억지로 안아주게 되면은요, 집사인 여러분까지 이 안 좋은 경험의 기억 일부에 동참시켜버려서 집사 여러분조차 싫은 것 혹은 위험한 것으로 기억해버릴 우려도 굉장히 큽니다. 네, 안 좋은 경험과 주인의 냄새, 주인의 손길, 어떤 주인의 목소리랑 함께 기억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 고양이가 패닉에 빠졌을 때는요, 멀리서 냉정히 지켜보는 것이 안전하고 좋습니다. 물론 고양이 몸에 끈이 걸렸다거나 입에 무언가 끼었다는 등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면요, 뒤에서 접근해 수건이나 담요로 얼굴을 가리고 천천히 이것들을 빼주거나, 너무 격하게 반항한다면요, 세탁망 같은 것에 담아서요, 천천히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눈이나 얼굴을 가리는 것은요, 스스로 안정을 찾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패닉의 일부인 발작적 공격 행동의 하나로 레이지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에서는 많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요, 고양이도 종종 보고되는 현상으로 돌발성 경로 증후군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고양이가 어떠한 예고도 없이 갑자기 사람이나
동거동물을 공격하는 그러한 행동을 말합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이요. 아직까지는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릅니다. 성격이 예민해서도 아니고요. 무언가 놀란 것도 아니고요. 갑작스런 뇌의 어떤 신경계 이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발작적인 행동, 그런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간질 발작이란요, 뇌 속의 신경세포들의 어떤 전기적인 장애로 인해 발작을 일으키는 병으로 고양이 100마리 중 1마리꼴로 발견되는 비교적 흔한 질환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심한 패닉에 자주 빠지는 고양이는요, 뇌의 신호체계가 많이 예민하고 과잉 대응한다는 의미이고요. 이 의미는요, 곧 간질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이러한 레이지 신드롬, 갑작스러운 이런 행동의 변화를 나타내는 뇌의 이상 기전은요, 결국은 경련으로 발전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만약 간질성 발작 증상을 처음 보게 된다면요,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히 약물을 먹인다면요, 많이 완화가 되며 간질 발작 상태에서도요, 약을 꾸준히 먹으면요, 장수하는 고양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패닉 혹은 레이지 신드롬 혹은 간질 발작까지 이야기만 들으면 무시무시하고 겁이 나겠지만은요, 해결 방법만 알고 침착하게 대응한다면요, 그리 무서워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고양이일 뿐입니다. 오늘은요, 고양이의 여러 패닉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